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라는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HR 코치 안세현이라고 합니다. 짧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20년 넘는 시간 동안 그 기업 내부에서 인사총괄로 사람과 조직 관련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커리어 시작은 삼성전자 인사팀이었고, 이후 SAP라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옮겨서 10년 동안 한국법인 HR 헤드 겸 HRBP로서 글로벌 HR 프랙티스를 경험했습니다. 이후에는 한국 시종데이터라는 지금은 유니콘이 된 스타트업에서 피플앤컬처 팀을 리드했습니다. 현재는 업스트림이라는 HR 코칭 회사의 대표 겸 HR 코치로 다양한 스타트업의 사람과 조직 관련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외부에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CEO와 HR이 제도를 만들어서 조직 전체를 드라이브하는 전통적인 HR 운영 방식을 지향하고요. 리더를 중심으로 CEO와 리더가 동기화되고 리더와 구성원이 동기화되어서 원팀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 문화를 강하게 믿고 지향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입니다. 평가와 보상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중에는 평가와 보상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HR도 계실 거고, 또 설계된 평가 보상 제도를 구성원에게 적용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현업의 리더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대표님도 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가와 보상이라는 주제를 바라보는 각자의 역할은 다르겠지만 모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요. 실제 현장에서 설계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현업에서 20년 넘게 인사 담당자로서 평가와 보상 제도를 운영해 오면서 구성원의 불만족을 마주할 때마다 늘 이것이 최선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경험했던 조직들은 한국 최고 대기업인 삼성이었고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인 SAP였습니다. 그런 큰 조직에서도 평가와 보상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은 모두 겪고 있습니다. 평가와 보상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보상의 시즌만 되면 왜 이렇게 많은 인사평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연봉 인상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다양한 잡음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삼성과 SAP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레퍼런스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평가와 보상의 시기에 큰 내홍을 겪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평가와 보상의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점인데요. 설계는 CEO와 HR의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니까 CEO와 HR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고, 운영 단계는 실제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단계니 리더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제도의 설계 단계 문제점인데요. 우리는 평가와 보상 제도를 설계할 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합니다. 여기 HR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팀의 연간 플래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보상 제도의 확립입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과연 가능할까요? 평가도 그렇고 보상도 그렇고 완벽을 기하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사람이고 제도를 적용해서 실제 평가와 보상을 결정하는 건 역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이해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용성, 즉 납득 가능성의 키워드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평가는 피드백 대상자, 즉 피평가자의 피드백 수용성이 높은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인정받는 팀장의 납득 가능한 평가고 보상 시즌만 되면 뒷말이 나오는 이유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제 그 이유를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구성원이 본인의 성과에 대한
리더의 평가 결과 피드백에 대한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보상 시즌만 되면 뒷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피드백 수용성은 왜 낮은 걸까요? 피드백 수용성이 낮은 이유는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인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예상한 본인 성과의 수준과 리더가 실제 평가한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네, 문제를 찾아서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성과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의 인지 부조화는 왜 생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 말했거나,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했거나, 또는 둘 다이거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문제에 있어서 누가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정말 이해력이 떨어지고 메타 인지가 잘 안 되는 구성원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의 경험상 말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는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알지만 말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오히려 선하고 약한 마음에 보통 그러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리더에게 그리고 조직에게 돌아옵니다. 인지 부조화의 원인 세 가지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평가 주기, 사람의 본성, 그리고 상대 평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부조화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긴 평가 주기입니다. 앞서 리더가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피드백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지만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와 피드백의 주기가 너무 긴 것이 대표적으로 리더가 어려워서 못하는 이유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평가는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 또는 두 번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기나 1년에 한 번 하는 피드백 세션에서 그간 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상세한 피드백을 주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리더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지난 성과에 대한 흐린 기억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분기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 또는 리뷰를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스탠다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이 스타트업 신에서 분기 단위 평가 또는 리뷰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평가 주기로 돌아와서 평가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양한 평가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가 관대해지는 관대화 경향이라든지 평가가 평균으로 수렴하는 중심화 경향, 그리고 최근 결과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최근 효과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가 생각하는 임팩트 있는 아웃풋과 구성원이 생각하는 임팩트 있는 아웃풋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6개월, 1년 전의 결과물에 대한 완성도와 기여도에 대한 생각도 이제는 기억이 흐려져서 정확하게 일치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인지 부조화의 두 번째 원인, 리더도 사람이죠. 사람의 본성에 기인한 문제입니다. 리더가 몰라서 또는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와 알지만 못하는 경우 중에서 대표적으로 알지만 못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생각 그대로가 피평가자에게 일반적으로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요즘 스타트업에서 리뷰 시즌이면 많은 기업들이 평가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잘한 부분과 성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드백 세션은 리더와 구성원 사이에서만 일어나죠. 리더 입장에서는 잘한 것은 인정을 했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조언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피드백을 받는 구성원이 그렇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리더와 조직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조직에서 얽히지 않았다면 사실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면 우리는 조직에서 만났고 리더는 팀원을 이끌고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이 성장할 수 있는 정확한 피드백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MZ 세대가 꼽은 가장 이상적인 직장 상사의
피드백이 정확한 상사가 압도적으로 높은 퍼센트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피드백을 원한다는 것을 싫은 소리 하기 힘들어하는 착한 리더는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지 부조화의 원인은 바로 상대평가입니다. 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2015년도 정도부터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스택 랭킹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스타트업에서 평가라는 말보다는 회고나 리뷰와 같은 표현을 쓰는 기업들도 많고, 등급을 부여하는 대신에 구성원이 잘했던 것 또는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피드백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상대평가는 이제 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구성원의 보상에 조정을 합니다. 전사 연봉 조정을 함에 있어서 예산에 제한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누구는 20%가 연봉이 인상되고 누구는 1%만 오르는 상황이 되죠. 이렇게 평가와 보상을 연결해서 보상의 제한적인 예산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상대적 보상의 차등이고 평가 등급이 부여되지 않았을 뿐 우리는 여전히 상대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평가가 상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도 비교를 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무엇을 잘했고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구성원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보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상대평가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이 보상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최종평가와 보상의 시기에 큰 내용을 겪게 되는 거죠. 리더가 모든 구성원에게 이제까지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피드백만 제공하다가 실제 보상의 결정 시기가 오게 되면 제한된 예산으로 보상의 조정을 하다 보니까 구성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받았던 피드백과 실제 평가 결과 또는 보상의 조정 결과에 있어서 큰 괴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중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실제 평가 제도를 설계할 때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너무 집중하기보다 평가 제도를 운영하는 리더와 구성원의 입장에서 피드백 수용성, 즉 납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상 시즌에 뒷말이 나오는 이유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 수용성이 높지 않아서이고 그 이유는 구성원의 성과에 대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인지 부조화 때문이었습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이유 첫 번째는 피드백의 주기가 너무 길어서 선명한 피드백을 주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정확한 피드백이 전달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평가에 대한 사전 인지와 인정을 하지 못해서 구성원의 보상에 대한 기대치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상 시즌의 내용을 줄이기 위해서 납득 가능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아랫단에 있는 인지 부조화 문제 3개부터 거꾸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평가의 주기를 짧게 해서 즉각적이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전달하고 하기 싫더라도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리더와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이해를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아카이브해 두고 그리고 보상과 연계한 상대적 평가를 염두에 두고 구성원의 보상에 대한 기대치 관리를 해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대안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연말 평가나 반기 평가를 하기보다 프로젝트 단위나 과업 단위로 짧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마친 프로젝트와 과업에 대한 피드백이라 리더와 구성원 모두 선명하게 함께 리뷰할 수 있고 굿과 배드에 대한 인지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평가를 하는 것보다 10번의 퀴즈 결과의 합이 평가 결과가 된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리더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고 간단해지고요.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색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색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리더가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타임라인 또는 아웃풋의 퀄리티,
또는 협업 파트너와의 협업 수준 등 어떤 부분이 좋아서 그린라이트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그린라이트를 받지 못했는지 정확하게 피드백을 해야 하고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쌓이면서 리더와 구성원 간의 성과에 대한 인지의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단순하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평가가 수시로 진행되어야 할수록 또 피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연차나 수준, 직무 등이 다양할수록 무엇보다 직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어나 표시 하나만으로 상호 같은 이해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거나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계산하거나 해석하지 않고도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이 가장 좋습니다. 인간은 인지적으로 복잡한 것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평가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부담스러우면 상시평가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고민이나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리더가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는 구성원이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잦은 주기로 평가나 피드백을 해야 하는 것에서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호등 평가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줄 피드백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실제로 어려운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즉시 즉각적이 정확한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리더들이 보통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것을 리더가 극복하지 못하면 첫 번째로 그 구성원의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리더는 구성원의 성장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팀의 인재 밀도를 높이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힘들다고 안 할 수는 없겠죠. 힘들어도 옳은 길로 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결국은 리더가 생각하는 구성원의 현재 상태와 구성원 본인이 생각하는 현재 상태를 일치시킬 수 있어서 이후 보상에서의 내용을 줄일 수 있고 본인이 성장해야 하는 역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성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국 조직의 인재 밀도를 높이고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를 높이는 데 더 건강한 조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평가 제도의 설계 단계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키워드에 매몰되는 대신에 수용성이라는 곳으로 수용성이라는 키워드에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 그리고 CEO와 HR의 철학이 반영되었던 평가 제도의 설계보다는 리더가 실제로 평가 제도를 적용해서 진행하는 운영 단계로 무게중심이 이동되어야 된다가 오늘 제 세션의 키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늘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전 질문에 대한 공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짧게 피드백, 제가 생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